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열린 명상실, 네, 이번에 진행하게 된 장진아라고 하고요. 지금 몇 분 들어오셨는데, 가능하면 그래도 카메라를 켜고, 네, 서로 좀 얼굴도 보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하는 이 내용 중에 이제 움직임을 또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요가라든지, 뭐, 그런 파트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같이 보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제 목소리 잘 들리고 있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손으로라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진행할 내용은 트라우마 치유 요가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명상학회 하는 명상이랑 또 어떻게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마음 챙김, 네, 기본적으로는 마음 챙김, 요가 움직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좀 이론적인 설명을 그래도 한 10분, 15분 정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습을 좀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료도 잘 보이시지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에서 요가와 명상을 가르치고 있고요.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마음챙김 요가에 관심이 많아서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요가를 지도하고 있고, 또 요가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과 관련된 요가 치료라든지 또 트라우마 치유 요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책을 조옥경 교수님과 같이 번역도 하고 그런 인연이 돼서 이거를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다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지금 예,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본인 마이크라든지 이거 스피커 세팅을 조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시니까 제가 잠깐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 들리신다고 채팅하신 분이 있어서 일단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음, 네. 일단 트라우마 치유 요가라는 건 서포티브 요가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하면 트라우마에 좀 민감한 요가, 그러니까 트라우마나 PTSD로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민감하게 대응하는 요가, 뭐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트라우마 센터에서 트라우마 전문가들, 뭐 상담하시는 분들, 그 요가 지도자, 임상치료사, 뭐 신경과학들 이런 분들이 내담자들 협력해서 개발하게 됐고요. 2000년대 초반쯤에 좀 만들어졌습니다. 트라우마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을 아마 아실 거고, 베셀 반델 코어라는 그 책을 쓰신 분도 좀 들어는 보셨을 텐데 그분이 이 트라우마 센터에서 30년 넘게 이제 연구를 하시고 내담자를 만난 내용을 이제 몸은 기억한다는 책으로 이제 내게 되셨고 그 책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또 왜냐면 그 센터에서 이 요가를 이제 쭉 하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가에 나오는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호흡이라든지 뭐 이완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 좀 트라우마의 보조적인 치료법이고요.
특히나 이제 대인관계와 관련된 복합외상 트라우마나 발달 트라우마 경험자들에게 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합외상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의 사건들이 이렇게 얽혀서 일어나서 그것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지 좀 알 수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이제 복합 외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발달 트라우마는 아동기부터 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발달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 이런 것을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잘 해결이 안 되는 아주 복합적이고 원인을 좀 알기 힘든, 근데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라고 했을 때 좀 도움이 되더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다른 여러 이제 언어적인 치료법이라든지 트라우마 치료법들과 같이 병행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 이걸 하시는 분을 모셔서 국제 워크숍을 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셨던 분은 임상심리사신데, 어쨌든 요거를 배우셔서 본인이 하는 상담에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상담을 하기 전에 네, 뭐 한 2, 30분 정도 요 세션을 가지고 이제 언어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도 하시고, 뭐 소규모 네, 소규모로 이제 할 때는 소규모 두세 명을 같이 이제 세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꼭 요가를 막 엄청 잘해야 된다거나 명상이나 요가를 뭐 지도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 이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렵지 않은 자세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경험자 개개인에게 맞게 아주 부드럽고 또 점진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로고가 관련되어 있는 그 센터와 TCTSY 공식적인 명칭은 TCTSY라고 쓰시더라고요, 약어를.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 트라우마 센서티브 요가 이렇게 쓰고 있고요. 뭐 트라우마 치유 요가라고 요거를 저희가 이제 책을 번역해서 이제 냈습니다. 뭐 어디서든 이제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 무엇인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좀 생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트라우마라는 건 몸과 마음이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기에 감당하기에 너무 크거나 너무 빠르게 너무 또는 너무 일찍 이른 시기에 뭐 유아 유아기라든지 엄청 빠른 시기에 압도적으로 일어난 경험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거죠.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네, 이성의 뇌가 아니라 생명 유지와 관련된 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이제 뇌과학자들이나 생리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성의 뇌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뇌 피질,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하거나 또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 심하게 트라우마로 인해서 심하게 이제 뭔가 심한 트라우마를 당하셔서 어쨌든 좀 심한 증상을 겪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본인이 스스로 이거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나는 지금 괜찮고 안전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떨 필요가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머리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안 되죠. 계속 떨리고 무섭고 불안하죠. 어떤 무서운 경험을 하고 난 후라고 하면 그분이 뭐 범죄 경험자들도 사실 트라우마 경험자이기도 하죠. 뭐 강도라든지 어떤 뭐 폭력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사실 트라우마 경험자고 대인의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경우니까 또는 아동기 폭력이라든지 어, 당연히 뭐 성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그 일이 없어요.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이 마치 그 일이 있는 것처럼 계속 힘들거든요. 지금 무슨 의미냐면 머릿속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아, 나는 지금 어른이고 나는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없어. 난 괜찮아라고 하지만 나의 이 생명 유지의 내가 파충류의 내가 나는 안전하지 않아 라고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내 몸은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라는 감각이 무너진 상태라고 이제 설명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글로리 다 보셨죠? 더 글로리가 이제 특히나 학교 폭력에 대한 이제 복수를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트라우마 PTSD와 관련된 내용도 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증상을 많이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 송혜교가 막 이렇게 겉으론 당당하게 얘기해도 돌아서서 막 토한다든지 힘들어한다든지 그리고 나는 그때 그 복도에서 멈춰서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거기서 이제 나는 벗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나이를 먹고 충분히 그걸 해결할 수 있고 아무렇지 않은 어른이 되어도 그 시절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이게 몸의 감각으로 그게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언어 상담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이제 최근의 연구들 결과예요. 특히나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심리적 이슈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트라우마를 다룰 때는 꼭 가능하면 몸과 마음을 또는 몸 작업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EMDR이라고 해서 트라우마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법도 사실은 뭐, 팔다리를 움직이진 않지만 눈동자를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서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이는 건 그것도 일종의 신체죠. 몸의 일부를 움직임으로써 이제 머릿속으로 그것을 이제 이해하거나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몸을 통해서 뭔가 감각을 일깨우고 다른 쪽으로 주의를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또 이런 관점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요가라는 이름이 이제 붙어 있어서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요가를 이제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도자들이 보통 자, 오른팔을 올려보세요. 올립니다. 호흡을 3번 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숙여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지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호흡을 몇 번 하는 동안 머무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트라우마 치유 요가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런 지시가 없다는 거예요. 지시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내담자들을, 이제 대상자들이 내적 경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좀 느리게도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편안한 곳이 어딘지, 불편한 곳이 어딘지,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편안한지, 저렇게 움직이면 편안한지를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편하구나. 그리고 또는 이 공간에, 이 트라우마 치유 요가를 하는 동안에는 또는 지금 이 공간에서는 아, 이렇게 움직여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안전하구나. 이런 것들을 몸으로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행동을 발전시키고 결국에 이제 자기 조절까지 이제 가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트라우마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아주 큰 것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였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내가 너무 어려서이거나, 또는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이거나, 나에게 그렇게 안 좋은 뭔가를 행한 사람이, 뭐,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부모거나, 아니면 나의 정말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옆에서 이제 보호해주는 사람이었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몸에 또는 이제 몸과 마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딱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주 작은 행동이라도 팔 하나 움직이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이라도 스스로 선택해서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할 때 이제 저희는 그래서 촉진자 여기서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촉진자라고 저희가 번역을 했는데 촉진자라는 표현을 쓰고 부드러운 톤과 수용적인 환경, 어떤 것을 해도 다 괜찮은 환경, 그리고 청유형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시어를 쓰지 않고요. 일종의 제안을 하는 거죠. 괜찮으시면 지금 움직이실 수 있으시면 오른팔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내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멘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른팔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제 내남자나 그분이 저는 왼팔이 들고 싶은데요 하면 괜찮아요. 아, 그럼 왼팔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경험을 오롯이 존중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워크숍이나 과정을 하게 되면 뭐 많게는 열 몇 분, 뭐 적게는 세네 분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데 1대1도 하지만 치료 세션을 하기도 하지만 다 다른 동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서 있고, 어떤 분은 앉아 있고, 어떤 분은 팔을 들고 있고, 어떤 분은 가만히 있기도 하고, 이게 처음엔 저는 네, 자, 오른팔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했을 뿐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나는 팔 그만 들고 누워 있고 싶어 라는 마음이 올라오면 눕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계속 서 있고 싶어 라는 마음이 올라오신 분들은 서 있는 거죠. 그거를 충분히 다 존중을 하고 그 공간에서는 무엇을 하든 다 괜찮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도 어, 눈치를 많이 보죠. 저희가 뭐 가족의 눈치도 보고 회사 생활하면서 다른 뭐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 눈치도 보고 심지어는 혼자 있어도 눈치를 보죠.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나 지금 이렇게 누워 있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내가 살펴볼 것은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가. 를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찾기 힘드니까 오른팔도 한번 들어봤다가 다리도 움직여 봤다가 몸도 좀 숙여 봤다가 이런 걸 해보면서 내가 지금 허리가 좀 불편하구나. 등이 좀 불편하구나. 요렇게 움직이니까 좀 허리가 편하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의 몸의 감각을 계속 알아차리고 또 선택하게 합니다. 일단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롯이 신체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기서는 언어적인 뭐 해석이라든지 당신은 뭐 이래서 이런 것 같군요. 라는 거를 촉진자가 하진 않고요. 그건 이제 다 내담자의 몫인 거죠. 내담자 안에 그런 힘이 있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믿고 하고요. 또 신체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는데 여러 감각들이 이제 올라올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오감 감각 하면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눈, 뭐, 코, 입, 뭐, 혀, 이런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감각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외부 수용 감각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각들을 느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절이나 그다음에 뭐 근육의 뭐 강도라든지 근육이 수축됐는지 늘어났는지라든지 이런 것들 고유 수용감과 또는 배 안에서 뭐 꼬르륵거린다든지 뭐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심장이 뛰는지 뭐 땀이 나는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부 수용 감각 또는 흔들리는지 회전을 하는지 뭐 좀 기울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전정 감각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감각을 계속 알아차리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 트라우마 PTSD 증상은 거의 이제 아무런 외부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계속 어떤 생각이 맴돌거나 어떤 장면이 계속 떠오르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안에 이제 감정을 좀 느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요거는 이제 뭐 참고로 제가 넣어놨는데요. 최근에 이제 동향을 좀 보니까 좀, 복합 트라우마,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만성 치료 저항성, 그러니까 치료가 잘 안 되는 PTSD에 대해서 좀 검증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이제 한 20년 정도 됐어요. 개발된 지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삼사라고 물질남용 및 전신건강 서비스 관리국에서 제시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좀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 논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한, 지금 인증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등록된 분들이 한, 수십 명, 수백 명 정도의 촉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TCTSI 딱 치면 인터넷에서 치면 바로 홈페이지가 나오고 관련 정보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여기까지 전체적인 대략적인 설명을 마쳤고요. 어, 이제 실습을 할 건데, 의자나 매트나 다 가능해요. 특히나, 트라우마 PTSD 관련된 분들하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걸 이제 기본으로 제가 이제 번역했던 책에서는 하니까 의자에서 하는 걸 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담 과정에서 쓸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지 어떤 사고를 당했다면 팔다리가 좀 불편하겠죠. 달려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또 이제 약물 복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트나 서서 막 자세를 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구한테나 할 수 있도록 의자에서 하는 자세를 많이 소개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매트에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트라우마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정도를 다 나눠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합니다. 여기서는 조금 그래도 트라우마 치유가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 의자에서 하는 걸 위주로 제가 안내를 드릴 건데 본인이 매트에서 하고 싶으시면 매트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시로 몇 가지 자세만 제가 가져왔고요. 이거 하시면서 이따가 끝나면 본인이 어떤 감각들을 또 경험하셨는지를 내가 이제 마음챙김 하면서 알아차림 하시면서 경험했던 걸 끝나고 살짝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감각 목록을 넣어 놓긴 했습니다. 이따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띄워 놓을 테니까 나중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화면 공유는 이제 마칠게요. 네, 자세를 하는 걸 그래도 같이 보셔야 되니까 화면 공유를 마치고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음,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트에서 하실 분은 매트에서 하시고 의자에서 하실 분은 의자에서 하시고 뭐 다 좋아요. 그냥 앉아서 하시면 되는 거라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것도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또 각자 공간에서 또 편하신 공간에서 지금 하고 계실 테니까 정말 눈치 보실 필요 없겠죠. 다들 각자 하시느라 아마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정말 내 몸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한번 좀 귀를 기울여 보겠다. 들어보겠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좀 움직여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있으신 분은 의자에, 매트에 앉으실 분은 매트에 앉으실 텐데,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형태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자에 앉을 때도 꼭 허리를 세워라.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어떨 때 편안한가를 찾는 게 중요해서, 좀 기댈 수 있으시면 기대셔도 괜찮아요. 뭐 팔도 뭐 늘어뜨리셔도 좋고, 무릎에 놓으셔도 좋고, 뭐 뒤집어 놓으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일단은 내가 이렇게 앉았을 때
매트든 의자에 앉았을 때 가장 편안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살짝 움직이면서 찾아보실게요. 가능하신 분은 눈 감으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움직이면서 엉덩이랑 허리, 또 어깨 쪽, 또 팔, 다리, 어디가 좀 불편한지 느껴보시고, 그래서 주의를 자신의 몸으로, 호흡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편안한 상태가 됐다. 아, 난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면 그 상태에서 잠깐 머무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실 때 그렇죠. 움직임을 멈추거나 다른 자세로 돌아가셔도 돼요. 다 괜찮습니다. 응. 평소에 하지 않는 걸 해보시는 거 더 좋죠. 네. 일단은 내 마음을 주의를 몸에 또 신체 감각에 두는 것은 계속 유지하실 거고요. 그래서 호흡도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특별히 정해진 호흡은 없습니다. 몸 전체를 한번 느껴보시고요. 있습니다. 이제 제가 움직임을 하나씩 제안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해보고 또 내가 좀 바꾸고 싶다 하면 바꾸시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제가 하려는 건 어떤 거냐면요. 팔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게 다예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그냥 본인의 속도대로 하시면 됩니다. 호흡에 맞추 보는 게 조금 편하겠다 하시는 분은 숨을 마시면서 들고 숨을 내쉬면서 내리면 되시고요. 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그냥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호흡과 상관없이 좀 천천히 들고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조금 어, 천천히, 우선은 조금 천천히 해보면서 팔의 움직임과 그때 일어나는 감각을 느껴보실 거예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팔을 어디까지 올릴 건지, 또 얼마나 유지할 건지, 또 언제 내릴 건지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팔을 더 높이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은 더 높이 올리시고요. 또는 더 넓게 벌리고 싶다 하는 느낌이 올라온다면 더 넓게 벌리셔도 좋습니다. 선택의 기준을 가능하면 이제 감각에 두시면 좋고요.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시면 그 의도를 따르시는 것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 속도를 따라가실 필요 없고, 저를 꼭 따라하실 필요 없고, 저 팔을 올렸다 내렸다 원하는 만큼 원하는 위치로 또 들었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언제든지 원하실 때 멈추실 수 있고요. 혹시 좀 나 팔을 든 상태로 좀 유지하면서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팔을 들었을 때, 또 내렸을 때, 또 팔을 넓게 들 때, 또는 좁게 올릴 때 느낌들, 감각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좀 편안하구나. 이렇게 움직이면 아, 여기가 조금 당기는구나, 뭐 늘어나는구나, 뭐 여러 가지 감각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해 보시고 그때 아, 좀 다르게 움직이고 싶다 싶으시면 그것을 시도해 보실 거예요. 다 괜찮아요. 꼭 팔이 아니라 아, 나 팔 움직이다 보니까 허리 움직이고 싶어. 좋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인의 시간을 가지시고 몇 차례 더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쉬고 싶으신 분은 그대로 쉬셔도 좋습니다. 네, 팔과 어깨,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 몸의 감각을 충분히 경험해 봅니다. 몇 차례 더 반복해 보시고, 또, 난 조금 쉬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앉아서 또는 기대서, 서서 다 좋아요. 어, 잠깐 내려놓고 쉬실 거예요. 쉴 때도 쉬면서 좀 불편한 곳이 있으면 조절을 하세요. 참으실 필요가 없죠. 네. 굳이 안에 어떤 자세 유지해야지 하실 필요 없고요. 불편하면 오히려 불편한 걸 알아차리고 어떻게 했을 때 편할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움직이고 난 후에 어깨나 등, 허리, 또는 다른 여러 부위들의 감각들도 한번 느껴봅니다. 있습니다. 음,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움직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의자,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약간 조금 앞으로 오시는 게 좀 편하시긴 할 거예요. 본인 의자나 상태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고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움직임을 하려고 합니다. 저, 일단 뭐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고요. 저, 일단 천천히 몸을 숙이면서 저, 손은 몸을 따라서 다리를 따라서 그대로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본인이 가고 싶은 만큼 쭉 내려가셔서 잠깐 호흡하면서 머물러 보고요. 또 천천히 올라오고 싶을 때 몸을 일으켜서 올라옵니다. 처음 준비 자세. 요거를 반복하시면 되시고요. 요것도 한번 몇 차례 반복하시면서, 아, 나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 또 어디가 좀 다른 느낌이 올라오네.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멈추고 싶은 곳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시는 것도 괜찮고요. 일단은 시도를 해 보시고, 내가 더 움직이고 싶다면 더 크게 또는 더 많이 또 좀 덜 움직이고 싶다면 조금 살짝 내려가거나 좀 덜 머무르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목과 어깨, 등 움직이면서 어떤 느낌들이, 감각들이 일어나는지 경험해 보시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도 해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방향을 꼭 앞으로가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자, 오른쪽 다리 쪽으로 내려간다든지 그리고 내려간 상태에서 또 몸을 움직인다든지 하면서도 해보실 수 있고요. 본인이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또는 내려간 상태에서 좀 오래 머물면서 호흡을 하실 수도 있고 조금만 숙이고 그냥 기댄 상태에서도 유지하실 수 있어요.
목에 힘을 풀 수도 있고, 더 힘을 줄 수도 있고요. 어깨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움직임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움직임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편안함을 주는지, 불편한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몸이 편안할 것 같은지를 느낌으로, 감각으로 계속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편안한 상태, 또 몸이 원하는 움직임을 해봅니다. 올라온 상태에서도 머무르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또 멈추거나 다른 움직임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충분히 움직였다, 좀 쉬고 싶다 하는 느낌이 드시면 또 편한 상태로 돌아오셔서 쉬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저랑 같이 움직임을 하실 분들은 움직임을 하시고 혹시 본인만의 다른 움직임을 하고 싶다 하시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는 앉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고요. 손은 뭐 무릎이나 뭐 허벅지 쪽, 뭐 편한 곳에 놓으실게요. 놓으시고 어떻게 하려면 이번에는 몸을 움직이면서 목도 같이 움직여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천장을 바라보고 저 가슴을 펴줍니다. 그래서 척추가 살짝 이렇게 뒤로 구부러지도록 하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또 잠깐 머물러도 보시고 머무름의 느낌도 감각도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또 천천히 고개를 숙이면서 몸 동그랗게 살짝 말아주고 또 몸 전체 뒤쪽이 늘어나도록 앞으로 숙여볼 거예요. 요거를 몇 차례 또 반복하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지, 또 이 움직임이 나에게 어떤 느낌으로, 감각으로 다가오는지를 경험해 봅니다. 움직임의 속도도 본인에게 맞도록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게 좀 너무 느리다 하시면 조금 빠르게도 해보실 수 있고, 또는 아주 느리게, 또는 빠르게 본인이 실험해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 게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척추 전체, 목과 또 등, 허리, 또 골반까지, 또 연결되어 있는 어깨, 또 팔, 다리까지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는지 움직이면서 경험해 보시고, 또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더 강하게 또는 더 깊이 구부리거나 힘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목이나 어깨에 더 긴장을 하거나 팔을 꼭 무릎이 아니라 다른 곳에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이나 자신만의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자신만의 움직임 또는 자세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 움직임, 저 몸의 감각을 충분히 경험해 보시고, 원하시면 더 뭐 다른 움직임 하셔도 좋고요. 멈추셔도 좋고, 하실 분은 똑같이 기대시거나 아니면 뭐 나는 이렇게 똑바로 서는 게 편해. 다 좋아요. 똑바로 하셔도 괜찮아요. 상태에서 하실 거예요. 가능하면 계속 몸에 마음 챙김하는 것을 잊지는 마시고 또 불편한 곳이 있으면 또 조절해서 그 느낌을 계속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앉은 상태에서 네, 뭐 다리는 편하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이제 팔을 들면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옆구리 늘리기죠. 옆면을 이렇게 늘려보는 그런 움직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 팔을 먼저 하시든 상관없어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쪽 팔을 먼저 천천히 들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몸을 천천히 기울이실 거예요. 기울이고 싶은 만큼 기울이시면 돼요. 자, 고개도 한번 쓱 들어볼까요? 선장 또는 팔 쪽 바라보시고 잠깐 유지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언제든 일어나시면 돼요. 저는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싶지 않다. 그럼 바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셨다가 또 내리면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한번 바라보시고 느껴봅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쪽 팔도 천천히 올리면서 또 팔 올릴 때의 느낌들이 일어나는 게 있죠. 여기서도 유지하실 수 있고요. 자, 또 원하실 때 원하는 만큼 내려가고 또 고개를 살짝 한번 돌려도 봅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유지해 보시고 그때 경험을 해 보시고 또 원하실 때 또 올라오시고 항상 모든 동작은 본인이 경험하셨을 때 내가 움직이고 싶다 하실 때 하시면 돼요. 또는 한쪽 팔만 계속 반복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 팔을 더 구부릴 수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더 쭉 뻗어볼 수도 있고요. 고개를 위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는 아래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고개를 좀 움직여 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하실 수 있고 또 실험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니까 또 어디가 불편한지 또 어디가 시원한지를 느껴보시고 나는 지금 여기를 좀 움직이면 도움이 되겠다 또는 움직이고 싶다라고 느껴지시는 곳을 이제 움직이시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이제 포함이고요.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실 수 있고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찬가지로 호흡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기울인 상태에서 팔을 좀 막 움직여 볼 수도 있겠죠. 뒤로 또는 앞으로 좀 내가 어깨나 팔을 좀 움직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고요. 저 팔꿈치를 좀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옆구리를 좀 더 늘렸다, 음, 자, 좀 줄였다 이렇게 수축시켰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제가 한 팔씩 하라고 하시는 걸 제안 드렸지만 양팔 나 같이 해볼래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면 그것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시든 다 괜찮습니다. 목과 어깨 또는 옆구리 또는 팔 움직임을 충분히 느껴보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때 내가 편안하고 또 도움이 되는지 나에게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또 실험해 보면서 또 선택하고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시다 보면 아까 했던 동작이든 아까 했던 거 또 하셔도 괜찮죠. 아까 했던 동작이든 뭐 새로운 동작이든 또 하고 싶으시면 뭘 이어서 같이 하셔도 좋고요. 쉬고 싶으시다 하시면 언제든 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싶으신 분은 몇 차례 더 움직이실 거고요. 쉬실 분은 쉬시고 또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은 또 급하지 않게 천천히 마무리하실게요. 네. 그래서 본인의 속도대로 움직임대로 하시면 되고요. 계속 저랑 같이 가실 분은 이번에는 앉은 상태에서 비틀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매트에서 하실 수도 있죠. 앉은 상태에서. 그냥 의자에서 하시면, 저 의자 이제 손잡이가 없긴 한데, 팔걸이가 있으신 분은 팔걸이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상태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몸을 그냥 비틀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조금 천천히 하면서 감각을 느끼는 게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천천히 몸을 그냥 원하시는 방향으로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으로 서서히 몸을 돌리고 팔걸이나 의자 뒤쪽, 등받이를 살짝 잡으실 거예요. 아니면 뭐 안장을 잡으시고 고개를 돌려서 유지를 해봅니다. 또 호흡하시면서 비틀린 상태를 느껴보시고, 내가 조금 더 비틀고 싶다 하시면 더 비트시고요. 아, 난 조금 풀고 싶다 하시면 조금 푸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또 그냥 돌아오고 싶다 하시면 원하실 때 가운데로 돌아오실 겁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왼쪽, 오른쪽 가실 거고요. 같은 방향을 난 좀 먼저 많이 하고 싶다 하신 분은 같은 쪽을 하시고, 이제 반대쪽을 해보고 싶어요 하시면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원하시는 분은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 가능한 만큼 비틀 거예요.
목과 어깨, 옆구리, 골반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비틀어 주시고, 비틀었을 때 느껴지는 감각들을 알아차립니다. 고개도 그렇죠. 비틀어서 멀리 뒤쪽을 보실 수도 있고요. 비튼 상황에서 목을 좀 움직이고 싶다 하시면 반대쪽으로 비트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위아래로 다 같이 이제 비틀리는 느낌이 일어나실 수 있겠죠. 또는 어깨나 팔에 더 힘을 주거나 하면서 비틀 수도 있고요.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 보실 수도 있습니다. 목이나 어깨의 감각을 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튼 상태에서 또 유지도 해보시고 호흡도 하시면서 어깨와 등, 허리, 배의 느낌들을 느껴보세요. 그래서 더 많이 비틀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움직임을 하고 싶은지, 몸을 앞으로 숙인다든지, 뭐 팔을 뻗는다든지, 뭐 기지개를 켠다든지 다 좋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걸, 어, 원하는 느낌이 올라오시면 그걸 시도해 보실 거예요. 또는 의자를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의자를 잡고 이렇게 비튼 것처럼 의자를 잡고 어깨나 팔에 또 이렇게 자극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어떤 감각이 올라오는지를 경험해보고 또 그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방식이나 또 다른 움직임을 또 선택해 보실 거예요. 몇 차례 왔다 갔다 좀 비틀면서 움직여 보시고 좀 다른 움직임을 해보셔도 좋고요. 연결해서 혹시 더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은 목을 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천천히, 조금 천천히 하실 거예요. 움직이면서 또는 이렇게 돌려보는 움직임도 해보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움직임이 나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지를 좀 이렇게 유심히 귀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늘리고 싶은 곳이 어딘지, 또는 더 크게 움직이고 싶은지, 좀 미세하게 움직이고 싶은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개를 더 크게 몸까지 같이 움직여 보실 수도 있고요. 앞으로 훅 숙이거나 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몸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까지 이제 움직여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그냥 허용하실 거예요. 굳이 뭔가를 막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하거나 어떤 자세를 정형화돼서 하지 않고요. 일어나는 움직임을 그대로 이어서 연결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을 움직임에 시작해서 뭐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다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목을 충분히 더 움직여 보시고, 또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돼요. 원하는 만큼 움직이고, 또 쉬고 싶으시거나, 다른
동작을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내 앉아 있는 거 좀 불편한 것 같은데라고 느껴지시면 일어서서도 괜찮아요. 예, 일어서서 걸으실 수도 있어요. 무엇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줌으로 하지만 단체로 할 때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본인의 공간이니까 본인의 공간의 안전함을 충분히 경험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 제 눈치도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걸 하실 필요가 없죠. 본인이 원하는 걸 하실 거예요. 목, 어깨, 다리 원하시는 부위를 이제 충분히 한 번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음, 입니다. 네. 원하시는 분은 쉬셔도 좋고요. 다리도 한번 같이 움직여 볼까 하거든요. 이거는 뭐 서서 하실 분은 서서 하셔도 좋고요. 앉아서 하실 분은 앉아서 하셔도 좋아요. 네. 다리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리를 그냥 이렇게 하나씩 폈다 구부렸다를 할 거예요. 저는 서서 하신다면 무릎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볼게요.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그렇죠? 속도도 본인이 정하실 건데 일단 해보는 거죠. 천천히도 해보고 조금 빠르게도 해보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고관절, 무릎, 발목 느껴봅니다. 앉아서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또는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저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일단은 다리를 움직여 본다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리와 발목, 고관절, 허벅지, 다리 쪽으로 움직이면서 나 지금 어떤 느낌이 다리에서 올라오는구나 경험해 보시고 그것에 맞춰서 다리를 더 크게 또는 작게 좀 빠르게 또는 느리게 또는 다리를 앉아서 하신다면 다리 벌린다거나 부딪힌다거나 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움직여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다리를 움직여 보실게요. 그렇죠? 털어 보실 수도 있고요. 다리를 부딪힌다거나 서서 하시는 분은 그렇죠? 다리를 넓게 또는 한쪽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겠죠. 또는 그냥 좀 걸어 보실 수도 있어요. 내가 걷고 싶다라는 느낌이 일어난다면 걸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원하는 만큼 한번 충분히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서서든 앉아서든 팔, 다리 다 활용하셔서 목까지 몸통 전체를 한번 활용하셔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움직임 한번 해보실게요. 가만히 있고 싶으시면 가만히 있으셔도 좋고 아까 했던 자세도 좋고 어떤 것도 다 좋습니다. 본인의 몸을 충분히 느끼시면서 움직여 보실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움직이시고, 네, 의자나 매트 편한 곳에 앉아서 잠깐 쉬도록 할게요. 편한 자세로 쉬시면 되고, 혹시 눕고 싶다 하시는 분 누우셔도 괜찮겠죠? 누우셔도 됩니다. 눈을 살짝 감고 본인의 몸, 지금 느껴지는 느낌들, 경험들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어떤 감각들이, 느낌들이 지금 경험되고 있는지.
그걸 너무 지나치게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떠오르는 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쉬면서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굳이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네, 저희가 얼추 또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실습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아까 그 자료에서 감각 목록을 조금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보실 수 있는 분은 이걸 보시면서 한번 내가 어떤 감각들을 주로 느꼈지? 라고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감각들이 있었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네, 살짝 한번 기록을 해보실게요. 1, 2분, 1분 정도만. 또는 어떤 부위에서 느껴졌는지 뭐 이런 것도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 네. 네, 요거는 공유를 이제 제가 끄려고 하고요. 네. 또 채팅으로 이렇게 소감을 좀 나눠주신 분도 계시네요. 서동영 선생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네. 박난순 선생님도 채팅을 주셨고, 채팅으로 의견 주셔도 좋고요. 그래도 혹시 질문이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이나 뭐 소감이나 좀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거나, 질문 있으신 분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실까요? 네. 우선 지금 문혜정 선생님이 먼저 드셔서, 네, 네, 이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의자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다른 데서 할 때 막 그 그라운딩이라고 그래서 발바닥을 땅에 이제 붙이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의자에 좀 깊이 앉으니까 발바닥이 땅에 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혹시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이게 하는 게 더 좋은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음, 네, 보통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죠. 요가나 이제 심리 상담에서 안정화를 위해서는 그라운딩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맞기도 한데, 이제 일단 아주 트라우마 SD가 있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방식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다리를 다쳤다거나, 다리에 무슨 큰 외상을 입은 경험이 있는 분은 다리가 어디에 닿는 것만으로도 괴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억지로 발을 꼭 바닥에 대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그래서 그게 자극이 돼서 트리거가 돼서 뭔가 다른 불안함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라우마 아주 센서티브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내담자의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필요하면 이제 제안을 할 수 있죠. 한번 제안을 하는 거죠. 그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안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시고 느낌이 어떠신가요? 만약 1대1 세션이라면 물어볼 수 있겠죠. 라고 했을 때, 전 좀 불안해요.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반응이 나온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아, 이렇게 하니까 한결 좋네요. 편안하네요. 감각이 좀 더 잘 느껴져요. 라는 반응이 있다면, 아,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원하시면 언제든지 발 떼셔도 좋고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제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네. 네, 아까 또 질문하신 분이 계셨죠. 네, 아까 손주심 선생님 계셨는데, 네네, 선생님. 강미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준 동작을 같이 경험해 봤는데요. 한 다섯, 여섯 개 했었던 부분인 듯한데, 어, 몸에, 어쨌든 동작 속에서 팔이든 몸 전체 폴더처럼 접든 다리를 쓰든 그 어떤 특정 부위를 두시고 이렇게 구조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담자의 어떤 그 함께하는 분들의 움직임 동작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하는지 부위 음, 그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특히 폴더 이렇게 접을 때 머리가 바닥으로 닿고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굉장히 시원했거든요. 아, 그런 네. 부분에 만약에 이제 앉아서 하는 거라면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동작을 완전히 바꿔서 해야 되는지 좀 그게 궁금했어요. 아, 네. 일단, 이거 뭐, 프로그램, 이제 이것도 정말 내담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가 할 때는 어느 정도 그냥 이제 아주 사실 기본이죠. 기본적인 동작들을 한 거예요. 음,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옆구리를 늘려주고, 비틀고, 앞으로 숙이고, 보통 요가의 가장 기본 약간 정굴 후구를 좀 해주고, 펴주고. 그래서 조금 다양한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올라오는 이제 감각이 어떤 건지 경험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일반적인 거를 이제 제가 좀 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이고 어렵지 않은 걸 위주로.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이거는 정말 뭐 답이 없는데 내 남자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가지고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당연히 조절하면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1대1 세션이 되면 한 자세만 가지고도 사실 1시간 막 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지금 보면. 음, 왜냐하면 그분이 뭐 팔을 움직이다가 뭐 목을 움직일 수도 있고, 제가 제한하지 않더라도, 촉진자가 제한하지 않더라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올라오는 어떤 얘기를 또 나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아주 너무 경우가 다양하다. 음,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숙이는 거 하셨을 때 이제 엄청 시원하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경험이시잖아요. 근데 그건 뭐 서서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서서도 음. 숙이는 걸로 할 수 있고, 앉아서도, 아까 의자에 앉아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거는 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네. 네, 답이 감, 됐나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지금 뭐 요가를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기본적인 동작을 해주셨다면, 예를 네. 들어 요가의 기초라면 요가의 복잡한 동작을 가지고도 하시게 되나요? 이들의 어떤 아, 상태의 진전에 따라? 네. 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긴 한데, 굳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 센서티브 요가긴 하지만 이제 일반인한테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꼭 PTSD가 없더라도 이런 방식, 이런 태도라든지 이 지도하는 방식이 조금 네, 특이하잖아요. 마음 네, 챙김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자세를 그 네, 사람에 맞게 조금 뭐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걸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건 또 진짜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난이도가 좀 있어야 감각을 좀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 같은 음, 경우는 음, 너무 쉬워서 또는 뭐 쉽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간단해서 또는 몸의 감각이 잘 이렇게 느끼기가 힘드셔서 음, 이런 자세로는 잘 느낌이 없다거나 오히려 이게 또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강하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가 이제 다양한 자세들이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촉진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렇게 보시면 감각이 닫혀 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동작을 통해서 지시어를 이렇게 허용적인 지시어를 계속 주시면서 촉진해 주시니까
네,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 챙김이 더 일어나는 듯해서 또 네, 이 굉장히 천천히 수행이 되니까 그제 움직임에 제가 마음 챙김을 지속적으로 쫓아가게 하는 듯해서 전반적으로 되게 고요하게 머무른다. 마음 챙김이 좀 음, 이런 형태로 되고 있구나가 느껴졌었던 것 같거든요. 네, 아니면 막 네, 이렇게 파편화돼서 도망을 갔을 텐데 계속 네, 이렇게 모아주시는 듯해서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소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럼 뭐 혹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이나 뭐 소감 뭐 나누실 분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너무 저녁 시간, 귀한 시간 같이 해주셔서 저도 너무 좋았고요. 또 이렇게 채팅으로 두 분이 또 의견을 주셨네요. 동작 후 마무리 점검, 정리할 때 좀 고요해서 좋았다라고 서동현 선생님이 얘기하셨고, 박남순 선생님이 팔이 무거운 줄 오늘 알았다. 뭐 이런 경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시고 소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